긴급진단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만나보시죠. 이스페타시스입니다. 2019년 심택이 보인다. 이 증권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전체적인 지수를 짚어볼까 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좀 뚜렷한 것 같아. 하나씩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호평 속에 제2의 심택이라고 이스페타시스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였는데 네. 최근에 유상증자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적자 회사였던 중국 자회사를 이제 떨궈내고 네. 그 자회사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본업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그 MLB라고 해서 이제 그 메인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처럼 이제 메인 로직 보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걸 많이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MS가 많이 떨어지면서 마진율도 되게 낮고 그래서 한동안 좀 안 좋았던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갔고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MLB에 대한 그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예전에 이제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심텍과 약간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본업은 좋아지고 이제 안 좋았던 자회사들은 좀 정리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그리고 업종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2의 심텍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패키징 기판이랑 MLB 기판 각각의 이제 최대 강자가 심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인데 도대체 이 기판이 뭐길래 어디에 많이 쓰이길래 자꾸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뭐 서버 통신 장비 뭐 여러 군데 다 쓰이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경쟁 업체들이 많이 좀 도산을 했고요. 많이 이제 문을 닫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 거를 사용하고 있던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로 대체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식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공급사는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공급 부족 현상에 이제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게 되고 오히려 이제 기판 가격도 올라가고 MLB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마진율도 좋아지는 그런 이제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도 여전히 이제 증설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추이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라든지 뭐 내년부터 이제 그 주요 기업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 서버들도 많이 늘리고 뭐 AI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늘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간 게 LG 이노텍이죠. 그런 것처럼 결국엔 그 안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기판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네. 중국 소비재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발로 움직이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죠. 결국에 이제 수요를 일으키는 데가 어디냐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향으로 뭔가를 이제 납품하고 이제 좋아지는 회사들은 지금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이 증권사 호평 속에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요. 18%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가요? 일단은 매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길게 음봉이 나왔는데 이럴 때 그렇게 보면은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 사고 싶어도 장 초반에 올라서 못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전략은요? 장이 아마 좋았다라고 하면 한 좋았겠죠. 4,9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거나 네. 그 부분에서 좀 공방을 벌일 텐데 약간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정도에서 좀 반등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사실은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좀 뭐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신한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건데 목표가는 뭐 PER 기준 내년 이제 실적 대비 PER 기준으로 한 10배를 계산을 해서 7,200원을 목표가로 잡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미중 분쟁은 뭐 소리 없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발 특히 이제 그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과의 사이에서 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접근하셔도 된다. 이제 막 좀 데뷔를 한 것 같은 예, 시장에서 좀 알려졌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시장이 좀 돌아서면 좀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이름을 알렸고 또 제2의 심택이라고 또 한번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지수가 반등한다면은 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겠느냐. 저희는 접근 기회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호황기에 저평가주가 있다. 바로 KT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비렌트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업비트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또 그 업비트를 깔기 위해서는 K뱅크를 무조건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K뱅크를 갖고 있는 KT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주가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회사 K뱅크의 모멘텀을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K뱅크의 모멘텀을 받기에는 너무 큰 커요? 공룡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통신주라는 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제한되어 있고 네.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내 기관과 개인들의 힘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좀 계속 저평가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무겁다 보니까 그냥 배당주 성격이 좀 많이 강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뭐 올해 초부터 이제 올해 초부터 가격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하면. 그래서 현재 이제 업비트를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거래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결국엔 K뱅크를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그러면 돼요. 이제 K뱅크의 이제 그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당연히.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K뱅크를 KT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KT가 이제 BC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BC카드가 다시 K뱅크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업비트로 인한 성장세는 K뱅크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뱅크의 밸류랑 사실 K뱅크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를 똑같이 주긴 좀 그렇지만 그 증권사 리포트에 봤을 때 카카오뱅크 밸류만큼 준다면은 K뱅크는 너무나 저평가고 이걸 갖고 있는 KT의 경우에도 같이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고인 사장님 동의하시는지 또 연말 배당, 뭐 SK텔레콤 인적 분할 수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KT 연말을 위해 매수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 리포트를 보고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동의를 해서 많이 사면 올라가겠죠. 네. 이제 보면 이제 그 근거를 들어놓은 걸 보면 여수신 관련된 규모, 이제 K뱅크의 돈이 이제 뭐 빌려가신 분도 있고 맡겨놓은 사람도 있고 뭐 업비트 때문에 이제 일부 넣어놓으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결국에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여수신 잔고라고 하죠. 그게 이제 3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보면 6조 1,8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죠.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치를 따져서 KT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4%인데 K뱅크에 이 K뱅크의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2조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KT의 시총을 이제 봤을 때 KT 시총이 8조 1천억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포지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가치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레벨업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랑 K뱅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한다 하면 사실은 2조 2천억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K뱅크가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K뱅크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 KT의 관련된 수혜주로 KT가 꼽히는 건 당연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시장에 반영될지 사실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달인 걸 감안하면 오히려 배당 쪽에 좀 집중해서 하셔도 오히려 배당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올해 배당이 한 1,700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가 대비 한 5%가 넘습니다. 그럼 굉장히 뭐 배당률은 높은 편이고 네. 내년에 뭐 한 1,9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리포트 상에서는 42,000원, 계산상 42,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KT의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보고 연말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코로나 확진자 급증, 대한항공 포함한 여행 항공주들이 울상입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가 11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관련주들을 담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버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실 때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항공이나 여객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보면 뭐 해외에 가신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여객 수요에 대한 뭐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이미 좀 주가에 한 6월 달이나 이쯤에 거의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향후에 여객 수요가 계속 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외 유럽 국가들의 일부들은 뭐 봉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미국도 약간 그런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뭐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것도 이번 겨울은 잠깐 좀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는 좀 더 모멘텀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너무 일찍 기대했나? 사실 3분기 실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여행객 수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던 회사여서 좀 맘 편히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 주가 분위기 반전 어려울까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요? 항상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조금 불안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이 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뭐 내년 1분기, 뭐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일단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코로나 상황이 가장 제일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4,000명 나왔다고 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뭐 5,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세는 다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앞부분 이제 앞에 유럽 국가들이 했던 정책들을 우리나라 정부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한 개인적으로 한 2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급하게 급락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왜 밀리는지 전해드릴게요. 코스피는 1.62%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1.39% 다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5천 계약을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 3,8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1.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종목이 다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나 부활하나 싶었던 대형주 그 안에서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또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다소 불안하고요. 그 와중에 그냥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들은 어제 이어서 좀 기관 투자자들이 더 사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들이어서 시젠의 경우에는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장님,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10배가 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 밀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일단 뭐 저는 단순히 보면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으면 같이 이제 프로그램 동반 매도, 이제 금융 투자로 이제 매도가 많이 잡히는데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매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이 어제 단행됐고 내년에도 또 연초에 또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제 이주열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코로나 전에 1.5%였던 기준금리였는데
지금 0.75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은 0.5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1.5까지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이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커야지만 좋아지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대비해서 조금 지금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반응이 이러세요. 너무 급하게 빠져서 매도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주 초반에 어느 정도 하락의 신호를 보고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빠지니까 매도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시면 상관없고 또 마이너스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연말 연초까지는 좀 연초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흔들림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좀 잃은 그런 모양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수급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들이 한번 신호를 줬지만 여전히 수급이 약해서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연말과 연초에 또 기업의 이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정부 정책,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은 저는 연초 되면 다시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텨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트레밸류님이 아침부터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글로벌 이슈라고 언급했는데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